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티나 실리그의 시작하기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던 것들입니다. 티나 실리그는 20살에 알았더라면 좋았던 것들, 20살에 배웠더라면 변했을 것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전달했다면 오늘 소개할 책을 통해서는 삶의 의미를 지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달성을 위해 도와주는 도구가 있는지를 고민하고 이 책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표를 머릿속으로만 생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실현시키게 하기 위해 발명주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상상력, 창조성, 혁신, 기업가 정신 이렇게 4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모형을 통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중간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머리에 있는 아이디어를 밖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연습 활동이 책에 담겨 있으며 영어 원서 제목 그대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아이디어를 밖으로 꺼낼 수 있는 것, 인사이트 아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혁신, 기업가 정신이라는 와닿지 않을 수 있는 단어들이지만 이 책에서는 일반인들에게도 혁신, 기업가 정신이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단어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저자는 학생들에게도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젝트를 제시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자 역시 이런 단어들이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창조, 혁신,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단순히 상자 밖에서 생각하는 것, 나와는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갈 사람이 결국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스스로가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스스로라는 기업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공교육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산하기 위한 시간을 갖지 않으며 혁신이나 상상력, 창의력을 발휘시키는 것보다 지식의 암기를 요한다고 하는데요. 많은 영웅들을 알려주고 그들의 업적을 이야기만 하고 암기만 할 뿐 그들처럼 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공교육이 창의성, 창조성, 혁신, 기업가 정신을 아이들이 키울 수 없게 하는 방해물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을 우리는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지속적인 연구 끝에 상상력, 창조성, 혁신, 기업가 정신이 서로 호환된다는 것을 알아냈다고 하며 상상력은 창조성을 이끌어내고 창조성은 혁신의 토대가 되며 혁신은 기업가 정신으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쉬운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데요. 아이가 소리를 내는 것은 상상력으로, 소리를 낱말로 조합해서 내기 시작하는 것은 창조성으로, 낱말을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은 혁신으로, 문장을 만들어 이야기를 창조하는 것을 기업가 정신으로 비유해 말하고 있습니다. 4가지의 발명 주기는 지속적으로 선순환을 일으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상상력, 창조성, 혁신, 기업가 정신 4가지가 선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각 요소별로 필요한 행동과 태도를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상상력을 위해서는 열정과 호기심 가득한 몰입, 그리고 경험과 시각화를 통한 구상 능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창조성을 위해서는 동기와 실험이 필요하며 혁신을 위해서는 마음챙김을 동반한 집중과 관점을 바꾸는 것을 통한 재구성 능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 기업가 정신에는 그릿, 끈기가 필요하고 스토리가 있는 영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에 나오는 스캇 해리스는 나이트클럽 홍보 담당자로 10년 동안 일했고 그의 삶에 혐오, 분노를 느껴 삶을 바꾸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과 정반대인 삶을 상상하고 다양한 자원봉사단체의 문을 두드렸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끊임없이 문을 두드린 결과 머시십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머시집에서 의료진과 아이들의 사진을 찍는 사진 기사로 활동하면서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다고 하며 그들이 지닌 질병 중 박테리아, 기생충, 오염된 식수로 인해서 발병되는 것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체리티 워터라는 단체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끗한 식수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하는데요. 지역 단체와 협업해 깨끗한 물이 나오는 곳에 우물을 파고 빗물 집수 시스템을 마련하고 모래 여과기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스카 테리슨의 예를 들어 생각해 본다면 봉사활동을 하면서 드러낸 열정과 몰입, 경험으로 사람들에게 물을 깨끗하게 제공하고 싶다는 동기를 부여받아 체리티 워터라는 단체를 세웠으며 그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집중했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하겠다는 그의 정신은 단체를 만들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었다고 보여집니다. 저자가 말하는 발명 주기의 한 요소씩 조금 더 이야기를 한다면 상상력에서 필요한 몰입은 미래를 상상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경험에 자신을 맡겨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열정이 없으면 행동하기 쉽지 않고 호기심이 없으면 통찰력과 기회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몰입을 할 수 있는 경험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몰입을 하는 경험을 구상할 때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 결과뿐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모두 시각화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야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과만 상상했을 때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상상력을 발휘함으로써 자기가 나아가고자 하는 세계에 몰입해 경험을 통해 구상 능력을 만드는 것이 결국 무언가를 만들어내는데 중요하다고 합니다. 창조하겠다는 마음에는 당연히 동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 어떤 것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인데요. 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동기가 필요하고 회사에서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동기가 자신의 사업, 일을 해 나가는데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실험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게 하는 동기가 무엇이 있는지를 작성해 보는 것이 필요하며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이 생긴다면 프리토타이핑 과정을 거치라고 합니다. 프리토타이핑이란 애초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하며 알베르트가 말하는 프리토타이핑의 전제 조건은 우리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만만한 태도가 아니라 신중한 태도로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거나 창조적인 발상을 통해 무언가를 해결하고 싶다면 동기가 필요하고 동기를 행동으로 옮기는 실험이 꼭 필요합니다. 동기와 실험은 서로 영향을 주고 그런 과정을 통해 혁신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똑같이 주어진 사람들에게 왜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를 하는지, 누구는 혁신을 보여주고 누구는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답으로 집중과 재구성을 이야기합니다. 24시간 중 8시간을 수면으로 쓰고 5시간을 식사와 목욕과 같은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하며 하루에 11시간, 일주일에 77시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때 업무로 약 60시간을 보낸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시간은 개인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찾아 활용하라고 하는데요.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은 제쳐두고 목표에 우선순위를 부여해 확실하게 집중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머리로 알면서도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행동하는 사람만이 혁신을 이뤄낸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혁신을 위해서는 기존의 관점을 뒤집는 재구성 능력이 필요한데요.
잘 알고 있는 예시로 아프리카의 신발 제조업체 사원 2명을 보냈을 때 한 명은 가능성 희박함,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음, 다른 한 명은 대단한 사업 기회임, 신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음 이라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렇듯 관점을 다르게 보는 것이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상상을 했고 창조성을 발휘하기 위해 혁신을 일으키려고 할 때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기업가 정신이라고 합니다. 혁신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끈기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안젤라 더크워스가 이야기한 그릿, 끈기는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끈기와 그릿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미래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상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 상상하는 장면을 이뤄내기 위한 동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집중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끈기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코카콜라의 대항마로 버진 콜라를 만든 리처드 브랜슨은 버진 비에, 버진 비전, 버진 보드카, 버진 와인 등 많은 것들을 시도하면서 실패하고 배웠다고 합니다. 실패했을 때는 다시 시도하고 배웠다고 하는데요. 아이디어가 있다면 시도하고 실패하면서 배워야 한다는 그의 말은 끈기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기업가들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고객들에게 스토리를 전달함으로써 영감을 주어야 하는데요. 그 역시 발명 주기에서 중요하다고 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함께하면 이뤄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이 비전을 명확하게 보여주며 스토리를 전달하는 능력이며 이는 기업가 정신에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상상력, 창조성, 혁신, 기업가 정신이 나한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지만 이 책에 나오는 프로젝트를 본다면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1시간 동안 한 공간에서 주위에 있는 것들을 관찰하기, 내가 생각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방법들을 생각해보기, 내가 달성할 목표에 관한 3가지 경로 만들어 보기 등을 보며 충분히 모든 사람들이 상상력과 창조성, 혁신, 기업가 정신을 삶에서 녹여낼 수 있는 프로젝트들, 과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발명 주기를 잘 활용해서 원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명언처럼 내 미래를 내가 만들어가기 위해 오늘부터 몰입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상하고 동기를 부여받고 실험하고 집중하며 끈기를 발휘해서 영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티나 실리그의 시작하기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던 것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